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동양의 해동부자, 금계 노인. 조선 중기 조정에는 새로운 이상정치를 펴나가자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들 이상정치론자들이 기초로 하고 있는 이론은 도학사상이었다. 불의를 미워하고 의리를 숭상하는 운동, 정통성을 해치는 사욕근절운동, 공론을 일으켜 선비의 원기를 배양해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운동이 그것이었다. 개혁과 보수가 맞물려 끊임없는 당쟁을 치렀던 조선 중기.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호남 선비 활동 중 가장 돋보인 부분이 의리와 저리의 실천이다. 한낱 평범한 학자로 있다가도 국난을 당하면 붓을 던지고 화살을 들었던 많은 선비들이 있었다. 이들 중 간양록의 저자 강항 선생과 쌍벽을 이루었던 금계 노인 선생의 저리 정신은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금계 선생은 어려서부터 김인우 등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국난이 있을 것을 예감, 병설을 섭렵해 방어책을 연구하는 등 무예를 닦았던 특이한 선비였다. 아니나 다를까 임진왜란이 터지자 권율 휘하에 들어가 행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왜는 끊임없이 한반도를 노략질해왔다.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호남은 위기에 빠졌다. 남원성도 함락됐다. 명나라 장군들은 모두 도망갔다. 금계는 적병을 만나 작은 수의 의병으로 싸우다 짙은 안개 때문에 화살을 맞고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때 외적이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이듬해 정월 15일 명나라 대사와 무안에서 잡혀온 서경춘 및 다른 포로들과 몰래 배를 타고 밤 강어길을 나가다가 일본군에 발각돼 버렸다. 빨리 죽여라. 임금도 어버이도 없이 여기는 도깨비 고장에서 어찌 살기를 바라랴. 크게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자 외인들도 기가 꺾였다. 외승 희한이 그 충렬에 감복해 고기 반찬을 제공했으나 아버지와 임금의 생사를 모르는 죄인으로 자처하고 먹지 않았다. 희한은 감복하여 금계가 요구하는 일본의 풍토기, 지도 등을 제공하는 등 갖은 친절을 베풀었다. 금계는 일본 산천의 허망과 허실을 기록해 고국에 보내 정보를 제공하고 귀국을 도모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상정치에 대한 꿈, 나주를 중심으로 한 후배 양성, 연구 검토에 쓰고자 한 성리학에 대한 책들, 전쟁의 불 속에 이 모든 희망을 던져버리고 불행으로부터 조국을 건지려는 한 선비의 지난한 몸짓이었다. 포로가 됐다 해서 실망하거나 기가 꺾이지 않고 탈출을 시도하니 도와주려는 일본인과 명나라 사람들이 많았다. 포로 생활 2년째, 명나라 간천사 임진혁의 도움으로 2차 탈출을 시도했다. 일본을 탈출하여 중국행 배를 탔다. 곧바로 명나라 복건성 항구인 민에 도착했다. 명나라의 얘기에 일본을 내쫓기 위해서다. 금계는 중국 황제에게 소를 올려 시문의 제주를 인정받아 주해암 서원에 들어가 중국 학자들과 강목, 춘추 시설을 토론하였다. 중국의 여러 학자들이 담복해 노 선생은 동양의 해동 부자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금계는 3년 5개월을 중국에서 보내고 1599년 한양에 도착했다. 한양에 와서도 끊임없이 선조에게 수계책을 올려 일본을 영원히 물리칠 전략을 제시했다. 고향에 내려와선 부모의 묘에 3년 추복하고 권무과에 들어 선전관이 됐다. 이듬해 통제사 이경준과 당포로가 일본의 잔병을 격파하자 선조는 직접 승전도를 내려주었다. 선조는 그의 전과를 높이 사고 수원과 옹진 두 진의 책임을 맡겼다. 같은 해에는 다시 수군 절도사가 되었으나
정인홍의 모함으로 군산으로 좌천되었다가 병 때문에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별세했다. 그가 쓴 금계일기는 현재 국보 3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일기는 선조 32년 2월 일본에서 탈출을 기도하는 데서 시작해 명나라에서 본국 송환을 청혼하고 그 하회를 기다리며 마음 졸이는 6월 27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명예서의 견문과 여러 학자들과의 대화, 중국의 여러 제도와 풍속 몇 편의 시가 담겨 있다. 결국 금계가 꿈꾼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한 대안은 아는 것의 실천이었다. 말하고 생각하고 시시비비 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